구독자가 좀 늘지 않는 게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미천한 동료들이 많이 부족해서 예. 이어서 두 번째 사연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두 번째 사연은 우리 허규영 선생님 목소리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일화들은 40대 중반의 저희 회사 과장님에 대한 일화로 그분은 자신밖에 모르는 성향이 있어서 분석하고 싶습니다. 왜 저럴까? 자기애가 심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건지 아니면 사이코패스? 혹은 연극성 인격장애는 아닐까 싶을 때도 많습니다. 공감 능력도 없지만 배려심도 제로입니다. 조용하게 자기 일만 하는 스타일로 보이지만 한마디로 무능하고 배려 없는 사람입니다. 과장임에도 누군가에게 지시를 하거나 부딪히는 걸 싫어해서 일이 저절로 지나가기만 바라고 책임자로선 선을 그어주지 않고 웃음으로 무마하는 일이 빈번해서 부서에 손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 부서 사람과 업무 연결로 싸울 경우 상대방이 약자인 경우에는 그냥 무시만 합니다. 업무의 흐름을 위한 양보 타협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군가 자기의 영역 안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주변 정리도 딱 자기 책상 위주만 하고요. 그러면서도 누군가 좀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입에 담기 민망한 나쁜 말들을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악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사이코패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능력 있고 착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해야 하나? 그런데 같이 업무를 며칠만 하면 다들 그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한 번은 같이 차를 타고 가던 중에 와인이 좋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내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와인이 좋으니까 와인 좀 사다 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수화기 저쪽에서 아내분이 소리를 지르는 게 들리더라고요. 굉장히 화가 난 그런 상태였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과장님은 아무렇지 않게 평온하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 얘기만 하더니 끊더라고요. 그 일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상대의 말을 안 듣고 무시하는 평정의 상태를 저 사람은 할 수 있구나. 그 과장의 스타일이 매사 그렇습니다. 업무를 못해도 자기는 민망한 게 없고 아랫사람이 틀린 걸 지적하고 그래도 너나 잘하세요 라는 비꼬의 표정만 슬쩍 하는데 보는 사람들은 화딱지가 나거든요. 자기 돈 10원 한 장, 자기 시간은 절대로 손해보는 걸 싫어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한 번은 우리 부서의 실수로 큰 손실이 생겼는데 사장님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그 사실을 발표하는 거예요. 다들 죄송하고 불안해서 말을 못하는데 자신이 속한 부서의 실수를 강 건너 불규경하듯이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저 과장님. 정말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리더로서도 본받고 싶은 구석 하나 없는 그 과장님의 성향은 도대체 뭘까요?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정말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캐릭터예요. 네. 저도 주변에 있는 어떤 분이 떠오르는데 주변에 저희 중에 있나요? 네, 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할게요. 네라 그랬어 일단. 아무튼 좀 사연 들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뭐 한 바구니 넘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실 이게 저희가 사연을 좀 축약했잖아요. 네네, 많이 줄였죠. 힘들었어요. 많이 줄이느라. 전체를 다 읽어봤는데 진짜 어떻게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대박이죠. 진짜 막 고구마를 한 바구니 먹은 것처럼 꽉 막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예전에 인터넷에서 완전체라는 말 유행한 거 알아요? 완전체 남자. 완전체 여자. 좀 됐지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거 좀 2012년, 3년? 사실 요즘 말은 아니긴 한데 아무튼 그때 그런 이제 캐릭터 완전체라고 부르는 캐릭터들이 딱 이 과장님 같은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는 정말 상관하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또 전체적인 거 고려 못하고 막 부분적인 거에 꽂혀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이런 모습들이었거든요. 병원에서는 말리그라는 용어로 부르죠. 말리그넌트. 네, 그렇죠. 진짜. 조직의 암이다. 그렇죠. 악성이다. 악성이다. 그리고 이 완전체 할 때 그때 그 질문 있었잖아요. 뭐 완전체 판별하는 질문 이런 거 있었는데. 전 잘 몰라요. 전 세계에 뭐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 라든지 그러니까 중국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 라든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이런 걸 질문했을 때 서울 부산 거리가 뭐 10km. 그러니까 커먼 센스가
안 갖춰져 있는 사람을 이제 뭐 그렇게 감별할 수 있다 해가지고 네. 뭐 나름대로 이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랬었죠. 분들이 진단 기준이 또 있었군요. 네네. 어쨌든 이분 너무 힘드실 것 같고 어쨌든 그렇죠. 간에 이제 뭐 다 같이 얼마나 속 터지니까 공감 능력이 없고 그리고 자기애만 너무 강하고 이래서 이분이 의심하신 걸 보면은 어쨌든 자기의 연극성 인격장애, 뭐 사이코패스 등등 다 이제 B군의 인격 성향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의심을 하셨잖아요. 네. 공감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약간 죄의식 또 죄책감도 약간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B군의 성격이 약간 의심되긴 하는데 이렇게 인격 성격 성향 하나로만 딱 진단을 내리기에는 좀 힘든 분인 것 같다.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그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제일 먼저 의심하는 건 자기애성 성격이랑 반사회성 성격이긴 하죠. 네. 그 중에서도 그 반사회성 성격,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신 건 소시오패스다라고 했는데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라고 하셨어요. 사이코패스라고 하셨나요? 네. 저도 좀 사이코패스 쪽이 더 가까우실 것 같아요. 네. 이분이 그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했을 때 진짜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욕을 한다고 심한 하죠. 욕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이분은 뭐 정말 그 상대가 받을 고통 네,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소시오패스보다 사이코패스 쪽이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반사회성 성격에서 또 중요한 게 자기 이익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챙기고 다른 사람이 문제될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반사회성 성격이 좀 의심이 됩니다. 근데 사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심하게 있긴 한데 저도 이제 반사회적 인격 성향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근데 또 사이코패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인격 장애에 해당하는 수준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또 특정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 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부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 요거보다는 조금 더 정도가 급이 세야죠.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범죄. 범죄를 저질러서까지도 이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좀 이용하고 착취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회사 돈을 뒤로 다 빼돌리고 있었어요. 이 내용까지 붙는다면은 사이코패스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려고 사용하는 방법들이 꽤 좀 교묘하고 세련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알아차리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겉으로는 굉장히 잘해주고 호의적으로 구는데 알고 보니 뒤에서 이제 그런 모략들을 막 하고 있었다더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고 사실은 들키더라도 굉장히 태연한 거짓말을 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성격 그 스펙트럼이라는 게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가지고 반사회적 인격 성향 이러면 다들 머릿속에 사이코패스의 모습만을 떠올리기 쉬운데 범죄자의 모습만을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제 친구 중에도 정말 뭐 제 동네 친구들이 다 물어보는 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같은 부리인데도 같이 있을 때도 야 지용아 얘는 뭐야 이러면 내가 야 반사회적 인격이지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희한테는 잘해주는데 뭔가 이렇게 그 도덕심 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우리한테는 어쨌든 잘해주는데 어떻게 너 이러냐라고 할 때 뭐 왜?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사회적으로는 큰 무리 없이 잘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사람들한테는 잘해주면서 그럼 반사회적 성격 성향을 띈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고 그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다. 그래서 아마 이 과장님도 그 스펙트럼의 어딘가에 들어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근데 뭔가 좀 이 사회적 큐가 떨어진다거나 할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는 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스퍼거 장애라는 게 있어요. DSM-5로 오면서는 사라졌는데 그 아스퍼거라는 게 DSM-4에는 있었고 그 자폐와 관련된 그런 진단명이죠. 이게 사회적인 큐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싫어한다, 좋아한다. 이런 거를 전혀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만 몰입해 있는 그런 경우죠.
소아 전문이신 오동훈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잘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수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니까 좀 최신 지견을 동원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런 건 없고요. 예. 아스퍼거 사실 사라진 진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안으로 묶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폐증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 특징이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특성은 있지만 뭐 언어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대개는 인지 기능도 잘 보존이 되어 있어서 겉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아스퍼거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봐서는 뭐 그냥 뭐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대화를 좀 나눠보고 같이 지내보다 보면은 굉장히 괴로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자폐적인 특성들, 아까 김종훈 선생님이 말했지만 사회적 큐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떤 대목에서 느껴질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자신의 부서 이제 실수로 이제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힌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장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발표를 했다고 하셨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송해서 막 고개 수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그런 일반적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분은 전혀 그런 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쓰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 부분이 분명히 사회적인 큐가 떨어지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보고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 보고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들은 다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되게 당당하게 저희 부서가 이걸 잘못을 해서 2천만 원이 손해가 봤어요. 반사회적 사회 성향이라면 좀 다르게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이걸 막아보려고 정말 노력을 했는데 뭐 저희 부하 부서 직원들의 실수로 그렇죠. 이런 제 불찰입니다. 이런 식으로 묘하게 책임 전가를 하면서 자기는 빠져나오는 식으로 했을 텐데 그렇죠. 되게 잘하네요. 네. 펠로우로서 제가 잘 막아보려고 했는데 우리 부족한 전공의들이 구독자가 좀 늘지 않는 게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저희 미천한 동료들이 좀 많이 부족해서 네 어떻게 되지를 않네요. 예. 이런 게 안티소셜이죠. 그렇죠. 교묘하게. 뭐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그리고 또 와이프랑 전화 통화하는 대목 있잖아요. 그것도 좀 많이 이상하죠. 대박이죠. 맞아요. 와인이 좋다는데 와인 좀 사나 그랬는데 이제 와이프가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완전 자기 메일을 버는 건데 그거를 미리 예측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왜? 왜? 그게 뭐가 문제야? 이거는 분명히 이제 단순히 반사회적 인격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소셜 큐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뭐 동료 직원들이 같이 타고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라면 좀 막 나한테 소리 지르거나 막 싸우거나 막 이러면은 좀 창피해서라도 이따가 전화하자 하고 끊고 나중에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할 말 다 하고 그랬다는 게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자폐적인 특성을 갖는 사람들은 사회적 큐가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타인한테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이게 어렸을 때부터 대개는 진행이 되어 오고 그 결과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발달을 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적인 맥락 같은 것들도 잘 파악을 못하고 좀 엉뚱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이때 이런 사람들에게 결여된 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소셜 레시프로시티 이제 사회적 상호성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네, 김지웅 선생님이 이제 저보고 굉장히 유튜브에 적응하지 못해서 아직도 어려운 말을 쓴다라고 비난을 했지만 요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 사회적 상호성이란 거는 결론적으로 내가 한 행동이 상대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아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쉬운 비유를 들어보자면은 내가 밥을 한번 얻어 먹으면은 얘가 이제 내가 이번에 이 친구가 밥을 한번 샀으니까 내가 다음에 이 친구한테 밥을 사야겠다라고 해서 오늘 잘 먹었어. 다음에 내가 한번 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요게 사회적 상호성에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마 이제 김지웅 선생님 같은 분은 좀 잘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뭐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안 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조금 복잡한 어떤 인지적인 프로세스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쪼개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상대방이 이번에 나에게 어쨌든 밥을 사는 호의를 베푼 거잖아요. 이런 호의를 베풀었을 때 내가 고마운 마음도 들지만 뭔가 상대가 다음번에 내가 밥을 한번 사기를 기대하겠다.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마음, 그 입장에 돼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고 그 기대를 충족시켜줘야 내가 이 사람하고 좀 더 돈독한 관계를 맺고 오랫동안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만 이런 이제 답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알죠? 저는 동훈이처럼 너무 여기저기 다음에 밥 먹자는 공수표 던지고 다니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진짜 먹을 사람들한테만 말하거든요. 서운하네요. 그건 좀. 네, 어쨌든 이 과장님은 딱 봐도 이런 능력은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사실 중요한 거는 아스퍼거라고 해서 모두 이 과장님처럼 이렇게 뭐 뻔뻔하고 뭐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 좀 맞아요, 중요하게 맞아요.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의 행동 특성을 어쨌든 이런 소셜 큐가 떨어지는 모습을 이제 아스퍼거를 통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또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뭐 다른 사람 실수, 이제 뭐 그 실수에 대해서 비난할 때 뭐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태연하고 자기 이익은 굉장히 잘 챙기고 다른 사람들한테 뭐 너나 잘하세요라는 식의 이렇게 비꼬물 미소를 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보면은 또 아스퍼거라기보다는 좀 약간 반사회성 아니야? 느끼게 맞아요.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요. 뭔가 참 두 개가 교묘하게 얽혀 있지 않나. 그래서 만약 이제 저희가 옛날에 뭐 대학병원에서 했던 그런 진단에 관한 컨퍼런스를 한다면 물론 그 교수님께 비열하다고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진단할 것 같아요. 굉장히 뜨겁게 토론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요는 이제 반사회적 성격 성향하고 아스퍼거 장애가 섞인 그런 타입이 아닐까라는 게 저희의 의견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좀 안타까운 사연자분께서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하시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은 이 사연자분도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연자분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일단 기대를 하고 있어요. 기대를 과장님으로서의 롤을 하시기를 일반적인 사람으로서의 그러니까 실망을 한다는 건 분명히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물론 계속적으로 몇 년간 손해를 봐왔으니까 그 분노가 쌓이는 건 이해를 하지만 애초에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자기의 진짜 손을 떠난 문제고 좋은 말이다. 그래서 그냥 정말 기대를 하지 말고 그냥 쟤 또 저러니 이러고 최대한 그걸 인정하고 나머지 사람들끼리 메꾸기 위한 이것이 나의 그냥 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물론 답답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분노 게이지만 오르고 그 분노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너무 더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이분이 그 바뀌실 수가 없는 게 저희가 두 가지 가능성, 아스퍼거와 반사회성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개가 다 바뀌기가 쉽지 않을 뿐이에요. 맞아요. 이 과장님 본인이 문제라는 것도 전혀 모르고 계실 가능성이 거의 100%죠. 그렇죠. 그러니까 와인 사노라고 하지. 그러니까요. 와이프한테도 그러는데 회사에서 직장 동료, 부하 직원들한테 바뀌기란 정말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직도 항상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인 것 같아요. 이런 케이스들에 저희는 사실 그렇게 말씀 많이 드려왔잖아요. 그렇죠. 굳이 사실 이렇게 좀 이렇게 사연을 주신 것들을 보면은 이 사연자분께서는 굉장히 좀 책임감도 많으시고 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그런 특성들을 지니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분이 굳이 이런 과장님 밑에서 고생을 하시면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몇 년을 일한 직장이기 때문에 쉬운 결정은 아니겠지만 이런 본인의 좀 능력도 살리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또 한번 알아보시면은 또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근데 뭐 요즘에 이런 뭐 상사들이나 아니면 여러 갑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난하고 아니면은 정말 심한 경우에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이러잖아요. 저도 뭐 최근에 주변에 회사에서 다니시다가 굉장히 뭐 상사가 폭언을 하는 걸 들었다든지 그런 경우엔 그런 회사들 대기업들 같은 경우엔 특히나 더더욱 인사팀에서 그런 걸 확실하게
처리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뭐 과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과장직위를 해제당하거나 네. 이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건 또 저희의 직업병이겠지만 참, 또 너무 자연스럽게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세상 사는 게 과장님도 정말 힘드실 거거든요. 네. 그러게요. 네. 어떤 모습들은 좀 그런 방어의 일종으로 나타난 것 같기도 해요. 지나치게 이렇게 주변 얘기에 무심해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그런 피드백을 너무 안 좋은 피드백들을 받게 되면은 이제 본능적으로 좀 쳐내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연습된 태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비꼬음을 하고 하는 것도 그냥 날 건드리지 마라. 얽혀봤자 자신도 너무 힘들고 이해도 안 되니까. 모르겠어요. 네. 너무 공감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냥 불쌍해서 순간 그 가족분들도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근데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저는 그래요. 이거는 쉽지 않겠다. 물론 윤유 선생님 말처럼 해결이 될 수 있다면은 너무너무 이상적인데 사실은 이분이 이렇게 자리를 잘 보존하고 계신 걸 보면은 이분을 이제 뭔가 권고사직이라든지 뭐 해고는 더더욱 어려울 것 같고요. 어렵죠. 네,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본능은 되게 큰 편이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시지 않을 거예요. 네. 항상 녹음 어플과 한쪽에는 사직서를 항상 준비하고 다니시는 게 어떨까. 아무튼 요는 이분들을 바꾸려고 너무 노력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그 총대를 사연자분이 매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봤자 돌아오는 거는 좌절감하고 무기력감, 그리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계속 지친 그런 것들밖에 없거든요. 뭔가 이렇게 좋은 답을 못 드린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답답하죠. 죄송하네요. 네. 오늘 노답 노노, 내답 예스 시간에서는 두 가지 사연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아마 유튜브로 저희 방송 접하신 분들은 이 포맷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팟캐스트에서 지금껏 이제 메일이나 아니면은 댓글을 통해서 주신 사연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답을 드리는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 듣고 나도 이런 것들 좀 상담하고 싶다. 나도 여기에 대해서 정신과 전문의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좀 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주제가 있다면 가감없이 저희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방송으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과연 재밌었을지 모르겠지만 재밌으셨을 거예요. 재밌게 조금이라도 뇌에 한 1mg이라도 도움이 됐다. 조금 더 뇌부자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